자,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지난 토론토 편에 이어서 오늘은 온타리오주, 토론토 외곽 지역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온타리오주의 지도 자체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토론토, 지난 편에 설명한 토론토가 여기 있고, 교육 환경적으로 아주 뛰어난 반, 리치몬드 힐, 이쪽이 요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론토 중심의 온타리오 주 중에 자녀 무상 교육으로 언급이 되고, 그나마 한국 학생들이 제법 가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들은 대부분 토론토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 많습니다. 자, 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키치너라는 동네가 있고요. 이 키치너에는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있죠. 여기서 1시간 더 가게 되면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는 펜쇼 컬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해밀턴에는 모학 컬리지가 있습니다. 해밀턴에서 다시 한 40분 정도 가게 되면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지역이 나오고, 여기에는 나이아가라 컬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론토의 서쪽 지역이 자녀 무상교육 혹은 유학 후 이민으로 컬리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서쪽 지역의 컬리지들이 한국인 담당자, 한국인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고요. 더 빨리 채용을 해서 한국에 더 많은 마케팅을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북쪽 지역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벨이라는 도시의 조지안 컬리지라든지, 동쪽으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킹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컬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좋은 컬리지고 지역적으로 특성들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담당자가 늦게 채용이 되면서 홍보가 늦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캐나다 토론토 외곽 지역들은 대부분 비슷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마다 조금씩 특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담백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토론토 중심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토론토에서 401이라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401 하이웨이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요, 여기가 키치너가 있고요. 키치너 위에 오른쪽에 괸프, 위에 워터루, 요 남쪽에 캠브리지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쳤어요. 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사실은 옛날 휴대폰으로 따지면 블랙베리라는 휴대폰이 있죠. 블랙베리 본사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약간 IT의 메카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판교라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외곽지라고 봐야 되겠죠. 작은 소도시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도시들은 인구가 15만에서 20만 정도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3개 정도가 뭉쳐져 있다 보니까 밀집적으로 한 60만 정도, 요즘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전체적인 지역에 한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캐나다에서 제일 빨리 인구가 늘고 있고 가장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조금 상위, 제일 좋은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워터루 공대가 위치하고 있고, 키치너 지역에 코네소가 컬리지가 위치함으로써 사실 여기에는 되게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열리고 있어서 성장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군이나 자녀들의 비전, 미래, 자녀들이 나중에 갈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자녀 무상교육 또 환경으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있는데요. 코네스토가 컬리지에는 보통 한국인 학생분들이 한 80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조금 더 한국 학생이 많이 몰리게 되면 한 120, 15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네스토가 컬리지 정도 되면 이 키치너라는 자연환경, 도시 환경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렌트비가 좀 저렴하고, 토론토는 사실은 뭐 방 2개짜리 투베드 아파트를 구한다면 2,500불, 한 25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혹은 그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투베드 아파트 정도면 한 1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토론토보다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저는 키치너 이런 지역을 아주 좋아해요. 이유는 생활권 자체가 토론토에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 뭐 장 보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401 하이웨이를 타고 토론토에 딱 내리게 되면 바로 셰퍼드에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셰퍼드에서 북쪽으로 2블럭만 가면 토론토에서 제일 큰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보기도 편하고 토론토 다운타운에 쇼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토론토 인접성으로 따진다면 1시간 거리면 사실은 뭐 아주 가까운 정도 되겠죠. 사실 우리 뭐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동탄 뭐 이런 데 살면서도 뭐 강남까지 40분 만에 간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실제 출퇴근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거리감으로서는 뭐 키치너 지역이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여기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펜쇼 컬리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런던이라는 도시의 특성은요. 캐나다는 카운티, 한국은 군 단위지 않습니까? 군이 좀 더 커져서 인구가 많이 살게 되면 그게 시가 되고, 혹은 그게 광역시나 큰 시가 되면 그 안에 구가 형성이 되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가 기본이에요. 이 카운티가 커져서 시티가 되는 건데요. 이 런던이라는 시티는 사실은 토론토 서쪽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도시입니다. 따라서 토론토 서쪽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냐? 런던입니다. 아까 키치너 인구 많이 산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키치너 인구는 한 15만에서 20만밖에 안 되고 키치너, 갤프, 워터루, 캠브리지 이걸 합쳐서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바로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이. 그런데 런던은 런던 자체 인구 자체가 한 4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래서 런던이 캐나다의 큰 도시 중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병원과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는 펜쇼 컬리지에서 자녀 무상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런던 정도 되면 토론토 생활권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요. 주말에도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거리라고 봐야 되죠. 냉정하게. 그래서 정말 한인 마트에 가야 되는 볼 일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리. 근데 그 말에 또 반대말은 뭐냐? 런던 안에도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 숫자 자체가 런던에 있는 펜쇼 컬리지에는 한국 유학생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근에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 말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인 어떤 비즈니스랄까? 이런 한국인 어떤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마트라든지 한인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함 없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이미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발주자인 지금 자녀 무상교육으로 런던의 펜쇼 컬리지를 선택하시더라도 사실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토론토에서 사실은 나야가라 폭포에 구경을 가게 되면요. 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요 고속도로가 QEW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 가서 토론토에서 한 10분 더 가면 미시사가고 미시사가에서 한 30분 더 가면 해밀턴이거든요. 근데 해밀턴에 딱 도착을 하면 여기 모하 컬리지가 있어요. 여기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해밀턴이라는 도시는 이상하게 한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토론토와의 인접성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한 40분? 마음만 먹으면 정말 출퇴근도 가능한, 물론 출퇴근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은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외곽 지역 중에 나는 한국인 유학생이 좀 적은, 그 말은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도 한인 어떤 유학생을 만날 수가 없는, 한국인 학생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을 선택하신다면 사실은 이 해밀턴, 모하 컬리지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어떤 엘리멘터리, 어떤 세컨더리를 가시더라도 사실 자녀분들이 거의 뭐 캐네디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곳이 해밀턴. 여기서 한 40분 정도 더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이 나야가라 지역에 있는 나야가라 컬리지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컬리지는 예전에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한 150명 정도 가까이 됐었다가 한때 한국인 유학생 수가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경쟁하는 학교들, 여러 가지 경쟁하는 지역들로 한인들이 좀 이렇게 뿌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야가라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곳들 중에 렌트비만 따지면 어찌 보면 나야가라가 제일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나야가라 컬리지에는요, 한국인 어떤 유학생 모임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한인 유학생들의 협회랄까? 한인 유학생 학생회가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한국인 숫자 대비 한인 서포트가 많이 지원이 되는 곳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녀 무상교육을 하면서 캐네디언 환경에서 공부시키면서 나는 어머님들 학생, 아버님들 학생, 난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면 나이아가라 컬리지가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론토 북쪽 지역을 한번 볼게요. 사실 저의 모교입니다. 조지안 컬리지죠. 사실은 이 벨이라는 도시가 북쪽 지역에서는 또 큰 도시예요. 토론토 서쪽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하는 도시가 런던이라면 토론토 북쪽의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벨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베리는요, 옛날 토론토는 실제 베리까지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2시간 걸렸는데요. 지금은 토론토가 북쪽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남쪽 지역으로 확장할 수가 없죠. 호수밖에 없으니까. 이 북쪽 지역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북쪽 지역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실제 토론토에서 베리까지의 거리감, 체감적인 거리감이 지금은 1시간 한 반밖에 안 돼요. 느낌이. 왜냐면 옛날 반 이런데 리치먼트 힐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주택이 다 구성이 됐고 학군도 다 구성이 됐고 이미 신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도 토론토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조지안 컬리지입니다. 이 벨이라는 도시에 있죠. 근데 이 벨이는요, 실질적으로 한국 유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중 한인 유학생이 제일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일 없는 곳 2곳을 꼽아라 라고 하면요, 조지안, 베리라는 도시에 있는 조지안 컬리지와 킹스턴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컬리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토론토와 인접해 있는 곳 중에 한인 유학생 수가 제일 적다고도 볼 수 있고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토론토와의 인접성도 아주 괜찮은 편이죠. 자, 이런 지역이 있고요. 다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사실 이 중간에 뭐 컬리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선 뛰어넘을게요. 한 3시간 정도 가면 토론토 동쪽에서 모든 행정구역을, 행정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킹스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도시 중에 킹스턴이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킹스턴이라는 도시에 세인트 로렌스 컬리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 렌트비가 저렴하다. 이건 다 똑같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인트 로렌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만약에 동반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세인트 로렌스 컬리지 어학당을 다니면서 자녀는 무상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킹스턴이라는 도시 안에서 매우 저렴하게 거의 무료에 가깝게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포트되고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외곽 지역으로 자녀 무상교육을 고려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지역이 바로 이런 베리, 키치너, 런던, 해밀턴, 나이아가라, 그리고 킹스턴, 이런 학교들이 있더라, 지역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사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저보고 개인적으로 추천해라 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저는 펜쇼 컬리지 사랑합니다. 펜쇼 컬리지 왜 사랑하느냐? 어머님, 아버님 학생이요, 어학당을 다닐 때 어학당이 10시에 시작해요. 2시에 끝이 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학당을 다닐 때만큼은 자녀를 케어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녀 9시 학교 가고 3시 학교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녀 학교 데려다 주고 부모님이 학교 갔다가 부모님 학교 마치고 자녀 데리러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여유 있게 자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케어에 집중할 수 있죠. 본과에 가게 되면 이 시간표가 아닙니다. 본과에 가게 되면 우리 대학 다닐 때처럼 이제 수강 신청해서 시간표가 짜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학당을 다닐 때만큼은 자녀를 케어하기에 아주 괜찮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라. 저는 세인트 로렌스와 코네스토가 컬리지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세인트 로렌스는요, 아까 킹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했죠. 아주 저렴한 렌트비, 그리고 그의 배우자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캐네디언 환경에서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있는 키치너, 워터루,
이런 지역은요, 사실은 학군적으로는 제일 우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지역에 학군만 따진다면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제일 우수하지 않겠나. 저랑 런치면 똑같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보고 배우는, 내가 그래도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흥하고 있구나. IT 산업 쪽으로 워낙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인 비율이 좀 낮은 지역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한국인 어떤 학생회가 잘 되어 있는 나야가라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추천일 뿐이고 개인 성향이나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천은 추천일 뿐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온타리오 편이었고요. 다음은 밴쿠버 지역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